뇌졸 중 단 한 번이면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항상 설마 했던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예방했더라면 이런 후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 오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 바로 뇌졸중입니다. 특별한 전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질병. 여러분은 과연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뇌졸중이 무엇인지, 어떻게 미리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하루 10분 어떤 운동이 뇌를 지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하시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쓰러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고 그 결과 뇌세포가 빠르게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뇌는 단 5분만 혈류가 차단되어도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혈성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면서 뇌 속에 피가 고이는 경우입니다. 즉, 뇌가 피를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조직이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뇌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흔히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병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혈압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조용히 진행되는 고혈압이 결국 뇌졸중의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뇌졸중을 경험하신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 뇌졸중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지, 또 어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디 이 소중한 경험담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2세이신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셨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손이 좀 저릿하더라고요. 손이 저린 건 늘 있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얼마 후 양치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처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바로 119에 전화하신 덕분에 김정자 어르신께서는 빠른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마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8세이신 이남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셨던 뇌졸중의 초기 신호와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현재 이남수 어르신께서는 재활 치료를 통해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이신 박미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게 되었던 경험을 통해 얼마나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듣고 말도 버벅거렸어요.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기도 했던 터라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조기 대응만 잘했어도 훨씬 경미하게 지나갔을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몸의 작은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정도훈입니다. 앞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뇌졸중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굴의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시야의 변화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결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전조 증상을 어떻게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FAST라는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F는 face, 얼굴을 말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웃을 때 표정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A는 arm, 팔을 의미합니다. 양팔을 동시에 들어올려 보았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진다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S는 speech, 즉 말하기입니다. 평소와 달리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문장을 매끄럽게 말하기 어려워진다면 즉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는 타임,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발견되었을 경우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신호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혹시 하는 순간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핵심인 하루 10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확실한 실전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운동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뇌졸중의 주요 원인, 질환과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분들은 크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뇌혈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 벽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점점 약해지거나 딱딱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혈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l 이하, 이완기 혈압 80ml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고혈압 위험군은 수축기 혈압이 140ml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l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만약 140에 90ml 이상의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의 내벽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처럼 아주 가느다란 혈관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뇌혈관까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속 혈관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향후 큰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과 비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으신 경우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 안쪽 벽에 플라크라는 기름때 같은 물질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라크가 혈관을 점점 좁히고 결국 혈류를 막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리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 식단을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관리를 이어가신다면 혈관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해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려는 마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흡연자와 과음하시는 분들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갑작스럽게 상승시켜 뇌혈관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흡연과 과음 습관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건강을 의식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걸음씩 변화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은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이 심장 안에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혈전이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뇌경색이나 심각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방세동이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혈전 형성을 막고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 중에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다 철저한 예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다리셨던 오늘의 핵심인 하루 10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확실한 실전 운동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단 10분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법은 하루 단 10분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단 10분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턱은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하시고 목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봅니다. 5초 동안 부드럽게 돌려주시고요. 이어서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빠르게 돌리지 마시고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경동맥, 혈류를 개선하여 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1분 어깨 들썩이기 운동입니다.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주세요. 3초간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한 뒤 힘을 툭 빼듯이 떨어뜨려 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어깨를 들썩일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떨어뜨릴 때 숨을 내쉬어 주세요. 이 운동은 목과 어깨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통증을 줄이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2분 무릎 굽혔다 펴기 운동입니다. 이제 하체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곧게 뻗어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그 다음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가 펴니다. 이 동작을 양쪽 다리 번갈아 10회씩 반복합니다. 만약 무릎이 떨린다면 속도를 더 천천히 조절해 주세요. 이 운동은 하체 혈류를 개선해 혈전 예방과 혈압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2분 팔원 그리기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큰 원을 천천히 그려봅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복합니다.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동작은 상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뇌혈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분 복식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등을 기대고 앉아주세요. 어깨와 턱의 힘을 천천히 풀어내며 몸 전체를 가볍게 이완합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부풀려 봅니다. 아랫배가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잠시 2초 동안 멈춥니다. 그 다음 입을 통해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아랫배를 서서히 집어넣습니다. 내쉬는 시간은 6초 정도로 길고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2초, 내쉬기 6초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반복해 주세요. 마치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 흐르는 호흡에 몸을 맡겨봅니다. 이 복식 호흡을 통해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뇌로 가는 혈류도 한층 원활해질 것입니다.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뇌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결 편안해지셨죠?
하루 단 10분, 지금처럼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다듬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건강을 되찾고 뇌졸중의 위험은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나를 위해 이 시간을 꼭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조금씩 혈관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내용을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단 관리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소금, 폭탄을 멀리하세요. 혹시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관이 약해지며 결국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국물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만 드세요. 김치, 젓갈 등 염장 식품은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세요. 간이 약한 음식을 고르되 향신료나 허브로 풍미를 살리세요. 나는 원래 싱겁게 못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1주에서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해야 하고 좋은 기름은 챙겨야 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주 2에서 3회 생선을 구워 드세요. 식물성 오메가3는 들기름, 아마씨유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식용유만 쓰시나요? 오늘부터 들기름을 샐러드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식이섬유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 해조류, 채소,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비율을 50%로 늘리세요. 하루에 최소 500g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입니까? 혹시 흰밥에 고기만 드시는 건 아니겠죠? 네 번째, 항산화 식품을 챙겨 드세요. 뇌졸중의 또 다른 원인은 혈관 내 염증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간식은 과자 대신 블루베리, 견과류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식단 어렵지 않으시죠? 조금씩 하루 한 끼부터 바꿔보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방은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 건강한 한 끼 식사,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소중한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